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시켜 준 지가 벌써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좋다고 자꾸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제가 참 요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또 다른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우리 부자들은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마인드셋이라고 적혀 있는 이 책은요, 생각보다 유명해요. 제가 요즘 새로 읽고 있는 아비투스라는 책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짐 퀵의 마지막 몰입에도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켈리 델리로 유명하신 그 켈리 최 회장님 아시나요? 웰싱킹을 펴낸 그 켈리 최 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책 목록 중에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어서 이 책도 별점 5점을 주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책이다 라고 리뷰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마인드셋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마인드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셋 20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 의견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제 연구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당신의 심리,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당신의 지능, 개성, 도덕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왕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이 부족하게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인드셋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오직 똑똑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특히 6학년 교사였던 윌슨 부인이 아이들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주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비네와는 달리 그녀는 사람의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 짓는다고 여겼어요. 우리는 교실에서 IQ 점수 순서대로 앉아야 했고 반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털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할 수 있었죠. 윌슨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매일 속이 상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이라는 그릇된 마인드셋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마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 따위에 관심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생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실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조차 그 속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 개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하죠. 따라서 모든 상황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현명해 보일까 아니면 바보같이 보일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묵살당할까? 승리자의 기분을 느낄까 아니면 패배자로 남을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 개성, 인격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이러한 개인의 자질들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을 평생 이고 살아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패를 들고도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상대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이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적절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니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윈과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여겨졌다는 걸 아십니까? 위대한 골퍼로 추앙받는 벤 호건도 어렸을 때는 둔하고 버릇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은요.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사진가 신디 셔먼은 자신의 첫 사진 수업에서 낙제했고 최고의 여배우 제럴딘 페이지는 재능이 없으니 연기를 그만두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질들이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 마인드셋이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것인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도대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왜 약점을 극복하는 대신 숨기기에 급급해하는 걸까요?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주는 친구나 동료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만 가까이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것만을 찾는 걸까요? 비록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내던지고 버티려는 열정이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도 훌륭히 극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마인드셋의 종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 마인드셋.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사실 이 책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이 더 좋다, 성장 마인드셋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정확하게 딱 고정 마인드셋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성장 마인드셋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이나 능력이나 경험에 관련된 부분은 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을 들어봤을 때 당연히 성장 마인드셋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열린 태도. 그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고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마인드셋일 겁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평소에 나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정 마인드셋만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분야에서 고정 마인드셋이 좀 강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 내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을 읽다 보면 이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꼰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